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1번 분들은 요즘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왠지 나는 조금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속도감, 이런 생각들. 나는 분명히 좀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탁 한번 터지는 그런 한 방. 약간 그런 거는 왜 아직 안 오는 걸까? 약간 이런 변화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좀 이런 것들을 사실 근데 누군가한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되게 그런 기분들이 확 밀려오는 것 같아요. 되게 괜히 허무해진다거나, 그냥 내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1번 분들은 뭐 그렇다고 완전히 망한 상태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신 뭐 인생이 완전히 만족스럽고 막 잘 풀리는 상태도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실 애매해요.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스스로 좀 달랠 수는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 좀 이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은 이미 이제 운은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크게 움직이기 전에는 이게 되게 세세한 것들도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운도 좀 조정기가 필요하거든요. 좀 섬세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필요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들을 지나게 되면 원래 이제 결과로 뭐가 탁탁 보이지가 않아요. 또 운이라는 게 원래 좀 크게 한번 터지기 전에는 공백기가 살짝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런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분명히 진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은 길을 잘못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대운이 움직여지기 전에는 우주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 나머지 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방향과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카드, 오늘 핵심 카드로 노스노드, 이 북교점, 이건 운명이나 숙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드는 당신의 운명이 좀 정해져 있고 가야 되는 길이 다 이제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다, 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길이 있는데, 운명이 뭔가 확실히 있는데 그걸 인간이 언제 알아보는가, 그 운명의 힘을 언제 인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지금 1번 분이 이 카드를 뽑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생의 큰 줄기 자체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닐 거예요.
줄기 안에서 지금은 약간 세부적인 방향을 조정하는 시점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큰 목표보다는 조금 작은 선택들에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가 원래 순간적으로 어떤 양갈래의 고민들을 더 깊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1번 분들이 뭔가 좀 사소하게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든지 뭔가 광고의 문장이라든지 어떤 TV에서 보이는 영상에서 보게 되는 한 장면들, 그게 자꾸 마음에 남는 그런 경향도 있으실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말을 딱 접했을 때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촉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최근 좀 몇 번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나비정원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도 그렇거든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큰 사건 하나로 뒤집어지기 전에 그것보다는 약간 작은 호기심들이 먼저 있을 거고 사소한 선택들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다. 좀 이렇게 말하는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 1번 분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운은 한 방에 뭔가 대박운으로 터지는 구조는 아니고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나비 효과처럼 연결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크게 변하게 되는, 크게 터지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운일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조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 마음이 급해지면 이 나비 효과의 타이밍이랑 틀어질 수가 있어요. 운이 커지기 전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이 당연히 있거든요. 나비 효과도 나비가 하나씩 한 마리씩 날아갈 때는 그게 크게 대단하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면 진짜 나의 운이 풍선처럼 커지는 거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요. 또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동전왕이랑 태양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동전왕은 이제 왕 중에서도 좀 화려하지가 않고 되게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 감각도 있고 좀 믿을 수 있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태양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1번 분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은 다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번 분은 스스로 내가 왕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태양이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성공의 기준 같은 게 너무 좀 빠르기도 하고 되게 그것들을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편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은 내가 왕인 거를 지금 직감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당신은 이미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당신의 우주 안에서는 당연히 주인이고 왕이다. 그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 근데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1번 분은 주변에서도 사실 여러분한테 은근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시즌이 될 때, 중요한 때가 됐을 때 이제 1번 분한테 와서 좀 조언을 해달라, 뭐 아니면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너라면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선택, 어떤 간택을 받기 직전의 모습을 말하기도 해요. 또 지금 다음에는 동전 6번이랑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운의 흐름이 이제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면이 강하거든요. 이제 곧 어떤 판이 딱 움직이는, 판이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이거는 1번 분이 노력해서 만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외부의 요인이 와가지고 운의 흐름을, 어떤 대륙, 이걸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떤 미션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과거 사람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왜 일어나는 사건이지? 약간 이런 장면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외의 장면? 내가 운명의 힘을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되는 좀 그런 사건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되게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도 이 카드를 보기 전까지는 그거를 잡지 않게 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흘려보내게 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작은 것들도 놓치지 말라고 딱 던져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도 어떤 사소한 장면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잡아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가 지금부터 달라지는, 그게 작지만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운이 어떤 드라마틱한 커다란 장면으로 온다기보다는 수레바퀴가 천천히 움직여서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처럼 작은 사건들이 연결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강하거든요. 일단 먼저 중요한 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도구로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뭐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너 이거 관심 있지 않아? 이렇게 가볍게 뭔가 제안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번 분이 느끼실 때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큰일은 아니지 않나? 내가 또 이거 했다가 괜히 그냥 실망하는 거 아닐까? 좀 이렇게 싶은 그런 느낌도 보여요. 근데 그거는 진짜 운이 여러분 옆구리를 한번 찔러주면서 너 한번 이거 해볼래? 움직여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특히나 해보지 않았던 일을 제안을 받는다거나 어떤 업무를 하나 받게 된다거나 거래처가 바뀌거나 부업을 제안받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뭐 이거에 참여해볼래? 뭐 이런 제안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누가 무언가 일이나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너 이거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뭔가를 내가 받게 되는 그 상황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 봤을 때는 1번 분은 이미 여러분의 어떤 말투나 뭔가 태도 아니면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남다르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일들은 뭔가 그냥 막 돈이 잘 되는 그런 일이나 뭔가 효율성이 있는 일이나 뭐 남들이 좀 뭔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성과들 이런 차원보다는 힐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살리는 거,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짐이나 부담을 덜어준다는 거지. 아니면 뭔가 내가 감정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쪽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1번 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건 돈 되는 일이야. 나한테 뭔가 효율적으로 좋아. 이거보다는 나한테 좀 의미가 있다. 좀 보람이 있다. 이런 쪽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방향이 여러분 운이 터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그냥 남들이 봤을 때 편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안전하고 좀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나한테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 그런 거를 서서히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이고요. 특히 사람이 얽힌 기회라면 되게 그게 작고 사소하고 남들은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안을 일단 받아보시고 무시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그냥 뭐 지금 바쁘니까 기회 되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지금 기회를 잡는 거, 소소한 것도 내가 잡아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루는 사람한테는 잘 안 오고요. 바로 탁 이제 엉덩이 가볍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탁 받으려는 그런 사람한테 운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바뀌기보다는 뭔가 그냥 서서히 뭔가 내가 누가 알아봐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의미가 있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뭔가 행복하지 않을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좀 이런 쪽으로 선택해 보시고요. 좀 사람들이랑 좀 더 많이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뭐 인생이 뒤집어지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좀 이렇게 생각되는 변화들? 사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시작돼 있는 느낌들도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잡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약간 여러분의 한숨 이게 좀 느껴지는데요. 나는 뭔가 왜 한 번에 잘 풀리지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라든지 남들보다 좀 처진다, 좀 느리게 간다, 좀 멈춰있다. 이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좀 이런 느낌들? 또 아니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법한 일인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었을까? 약간 인생의 좀 부침들, 힘든 역경들 좀 이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 일상이 어느 정도 괜찮을 순 있어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번 분들은 좀 자수성가형 이런 에너지도 있으시거든요. 좀 독립적이기도 하고 좀 어른스럽고요. 좀 묵묵히 좀 뚝심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강해요.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약간 여러분은 지금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었거든요. 뭐 타고난 그런 이제 적응력 이런 것들이 좋으셔서일 수도 있고 빨리빨리 내가 이 상황을 좀 세팅을 좀 해놔야겠어. 좀 이렇게 일상이 고정되는 것들이 좀 잘 되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도 좀 둥글둥글 잘 지내는 좀 그런 편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분은 진짜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신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한테는 쉽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만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결핍 이런 것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럭저럭 뭐 지내고는 있는데 완전히 다 괜찮아진 상태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되게 여린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막 떼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나 너무 아파 힘들어 이렇게 말해버리긴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태이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면적인 그런 면이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제는 좀 어른스럽게 좀 괜찮아야지, 뭐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 나는 가야지. 약간 이런 체념 플러스 서글픔?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 살면서 겪었어야 했던 아픔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힐링이나 어떤 회복들, 치료, 이런 진짜 마지막 그 구간에 있다. 좀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마지막 구간, 그 힐링의 아픔을 치유하는 구간의 마지막 순간은 사실 제일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제일 외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감정들이 좀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되게 큰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자마자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퇴원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계시다가 회복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퇴원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주시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상태는 수술을 다 끝내고 이제 일주일의 끝부분에 온 상태예요. 수술 끝나고 한 이제 5일, 6일 이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퇴원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잖아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수술이 잘 끝났대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막 환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다른 환자들이 또 수술하고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 되면 빨리 퇴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환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나 사실 지금은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사실 다 완전히 괜찮지 않은데 병원에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 진짜 이 상태로 퇴원해서 일상생활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수술 같은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핵심 카드로 카이론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수술 경험이 있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의 역할, 겪어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당신만의 정체성, 이런 걸 말하는 카드예요. 물론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아픈 사람도 없을 거다라는 것도 말하거든요. 그럼 내가 아픈 이유는 뭐냐? 다 이게 어떤 운명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가 일단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아파보고 나니까 아픈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이번 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게 이제는 나의 아픔을 이제 써야 한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 아직은 퇴원을 안 해서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좀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아픔 겪었던 경험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승화시켜야 될까? 좀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좀 이런 걸 강조하는 카드예요. 또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살면서 겪는 경험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나 진짜 상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엮다 보면 아름다운 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결국 이제 이번 분들 삶은 사실은 뭐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꽃의 재료들은 다 있거든요. 재료들은 다 모였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엮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엮기만 하면 된다. 이제 구슬은 엄청 많은데 이제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이제 구슬을 줄에 넣어서 뭐 목걸이로 만들어야 되는 때가 왔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분께서 겪어오신 뭐 아픔이나 뭐 상처나 고통이나 뭐 고난, 역경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도 나는 그걸 없애야 돼. 나는 극복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사실은 이제까지 가져온 것들이 재능에 속한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멈춘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수술이 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상생활 전에 나의 진짜 두 번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이젠 나한테 주어진 새로운 거저 사는 삶이다. 부활한 것처럼 정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퇴원하면 이제 곧 여러분의 인생도 속도를 내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 타로 카드도 칼 4번이랑 컵 1번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픔과 어떤 번아웃, 최근에 어떤 몸도 아프고 뭐 마음이 동시에 아팠거나 뭐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뭔가 다 소진해 버렸거나 요즘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컵 1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서 이제는 감정을 다시 살리는 데 써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뭔가 아파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진짜 나 죽을 건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삶을 정리하자 이런 차원이었다면 수술이 잘 끝나서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뭔가 다 죽은 줄 알았고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됐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끝을 내고 다시 감정이 살아나고 희노애락도 느끼게 될 거예요. 조만간 여러분은 나도 이제는 퇴원하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나오게 될 거고요. 예전에는 뭐 TV를 봐도 뭐 영상을 봐도 뭐 드라마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조만간 뭔가 감정이 다시 꿈틀꿈틀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칼카드들을 지나서 정의랑 러버스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이번 분들은 다시 수술 전의 삶으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성장하셨고 그 아픔의 순간과 수술의 순간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하나씩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곧 누군가가 이번 분의 그런 삶의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누가 와서 야, 그 수술 얘기, 그 아픈 거 그거는 이번이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원래는 내가 정말 그냥 아무 보상도 없었고 대가도 없이 했는데 근데 내가 이런 아픔들을 겪고 나니까 과거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도 맡게 되는 내가 뭔가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결국 이게 과거의 사건들이 원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쓸모없어, 힘들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새로운 의미를 받게 되면서 부활하는 좀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이번 분한테 와서 이거는 너니까 너만이 가능한 일이야. 너는 겪어봤잖아.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세상이 여러분한테 말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운이 움직인다는 신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가볍게 했던 일들도 임시로 했던 일들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정적인 일로 바뀌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특히 사람이랑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들 그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아픔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었던 사람은 그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유독 이번 분한테만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거든요. 너는 이 얘기를 알 수 있겠지. 너는 내 마음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믿게 될 거고 그러면서 더 좋은 일들을 연결해주고 부탁하게 되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는 좀 그런 모습이 강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번 분들은 이게 사실 나는 아픈 것들이 지나간 경험들이 그냥 이제 내 삶의 일부분이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이 유독 나를 좀 찾는다 좀 이런 느낌도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굵직한 관계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역할들이 명확하게 좀 정의가 될 거예요. 우린 이런 사이야. 너랑 나는 좀 각별한 사이야. 이런 경험들을 같이 해본 사람이잖아. 나도 이거 해봤는데 그 얘기를 너한테 할 수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일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일이 많아지는 차원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일복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되게 여러분한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어떤 나무라고 생각해보면 그 나뭇가지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되게 굵게 또 넓어지게 좀 이렇게 나의 나무가 크게 형성되는 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나뭇가지들마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건 내가 맡아야 된다. 내 안에서 의미가 나와요. 책임도 생기고 뭔가 주인의식이나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의미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랑 연결된다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뭐 후배가 생긴다거나 뭐 동료가 생긴다거나 사람들이랑 앞으로는 좀 같이 가는 그런 구조들이 들어올 거예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고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부드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드럽다는 거는 보통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드럽다라는 건 온화하게 주변과 어우러진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고래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제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혼자 여러분이 다 짊어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이랑 더 많이 연결되세요.
2번 분이 예전에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 버텨야 됐던 이유는 사실 그때는 주변에 딱히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달라요. 도움도 요청해보세요. 분명히 들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감정을 숨기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돼요. 괜찮은 척 해야 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대신 여러분도 똑같이 이 고래의 순환의 에너지처럼 내가 누군가한테도 도움이 되는 자리, 그거를 피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순환의 자리가 결국 기회가 될 거거든요. 물론 또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들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저항의식도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 생각하면 막 화도 나고 용서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게 같이 투영되면서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래서 관계가 새로 맺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과거의 사람한테도 또 나 스스로한테도 그 미뤄뒀던 용서 이런 것도 해보시고 관계도 아예 정리해보세요. 과거형으로 만들어야 새로운 관계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리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잘 되는 시기고 그 정리가 끝나야 또 운이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내가 수술을 잘 마쳤으니까 과거의 나쁜 습관은 제대로 정리가 돼야겠죠. 안 그러면 다시 아프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하실 때도 나는 왜 그런 일까지 겪었을까? 왜 나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또 나는 이제 비슷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제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을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 어떤 새로운 의미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의 운이 터지는 정말 개운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여러분 카드를 보면 3번 분들은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많이 찾을 것 같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3번 분이 지금 사무실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딱 하고 있는 그 맡은 일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거든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뭔가 대꾸를 해줘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답을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끝내고 이제 다시 내 자리로 와가지고 막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뭐 알아봐 달래요. 그럼 계속 이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흐름이 끊기잖아요. 계속 방해를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찾는 거죠. 좀 그런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사실 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걸 수도 있고 내가 요즘 요거 생각 중인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건드리는 좀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막 뭐 눈에 띄어야겠어. 나도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여러분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는 느낌? 근데 이게 막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항상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런 에너지가 유독 느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이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의견을 물어보고 또 연락을 연결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드는 질문이 있는데 스스로 약간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카드들은 지금 여러분이 운적으로 진짜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운이 커지기 직전에 그 입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다음 운은 혼자 잘 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엮여야 되고 사람들이 엮이면서 판이 커질 거다. 그런 운에 들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지는 그런 운이 아니라 사람들 덕분에 확장이 되는 그런 운에 해당되거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카드의 핵심 카드로 준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워낙에 좀 사람이랑 사람이 연결되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간다. 좀 이런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뭔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 되게 오래 갈 수 있어. 좀 이런 것도 예견하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3번 분 인생에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뭔가 헌신하는 관계, 그 관계가 행운을 가져올 거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지금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있었던 인간관계나 뭔가 흩어져 있던 경험들, 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선으로 연결될 거고, 그래서 이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3번 분은 이제 예전에 겪었던 경험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지금부터 한동안은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쓰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인과관계를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만한 좀 그런 놀라움, 이것도 기대되거든요. 사람도 연결될 거고 뭔가 일이 연결되고 기회가 연결될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운명 같고 아주 묘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실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진짜 인생을 어떤 퍼즐이라고 생각했을 때 퍼즐이 맞춰지는 좀 그런 운에 해당되는 좀 짜릿한 상황에 가깝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뭔가 내가 선택을 내려야겠어, 뭔가 결정을 해야 돼, 좀 이러실 때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같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완주 6번이랑 칼 1번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조만간 3번 분들은 뭔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먼저 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방향은 좀 명확해질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여러분한테 맡기면서 이거 네가 해, 네가 책임져야 돼, 약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지금 이 앨리스처럼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진짜 운이 3번 분을 앞으로 확 끌어내는, 터지게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겸손하다는 거 핑계로 뒤로 빠지면 안 되고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 발 먼저 나서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잡아야지 다음에 별이랑 동전 10번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두려워도 잡아야 그게 이제 완전한 어떤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또 이 상황에서는 나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같이 할 사람들이 알아서 거미줄에 걸리는 것처럼 붙어들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게 진짜 내 자리였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좀 안정감, 이런 것도 생각이 들 거고요. 처음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조금 버겁고 힘들 순 있는데 몇 년 뒤까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내가 정말 그때 선택을 잘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이 많아진다거나 뭔가 책임이 커지는 상황,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나의 어떤 워라밸이나 어떤 즐거움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운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면 운은 그렇게 한 번씩은 스케일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릇을 깨고 좀 나와야, 우물 밖으로 나와야, 그 고통을 한 번은 겪어야, 그래야 나이테가 커지듯이 굵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지금 컵 9번이랑 컵의 왕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순간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급하게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한두 명 보고 그냥 휘둘려가지고 선택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불안하지 않으면 사람이 전전긍긍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에 되게 매달리지 않게 되니까 딱 내 중심이 약간 잡혀요. 이렇게 돼야 또 사람들이 더 여러분을 믿게 되거든요. 좀 이런 흐름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3번 분들의 지금부터의 터지는 운들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유명세가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일단 사람들을 기반으로 어떤 흐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궁극적으로는 큰 성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나의 나이테가 더 커지는, 굵어지는 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3번 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재미 삼아서 할 일이 아니구나. 어쩌면 내 이름이 걸린, 운명이 걸린 일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드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을 때 오는 시그널이에요. 아마 조만간 그래서 여러분한테 3번이 네가 딱 앞에 나서서 기준을 잡아줘라, 세팅을 해줘라, 좀 이런 부탁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나이테를 키워주는, 여러분의 위치를 올려주는 그런 운의 그런 푸시거든요. 그걸 한번 탁 잡고 나면 아마 3번 분도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요즘 이거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좀 굵직하게, 내가 요즘 제일 관심사가 있는 게 이 일을 처리하는 거야, 나 좀 이거에 메인이야,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좀 이렇게 나를 설명해주는 좀 중요한 사건이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스케일이 커져야 그게 나한테 어떤 커리어적으로 뭔가 중요한 한 줄이 되면서
그때 그 일을 완성한 사람, 그때 그거 해결한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내가 그때 그걸 딱 잡아서 받은 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거 하나 받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나 뭔가 인정받는 것 같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의 생활 패턴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의 일정이 아니라 소화하던 일정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책임이 늘어나고 뭔가 연락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아주 사소한 것들도 선택할 때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준이 좀 이렇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운의 스케일이 커질 때 나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보면 지금부터는 3번 분은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약간 뭐랄까 세상을 씹어먹을 이 정도의 패기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스터디 카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새로운 걸 정말 처음부터 배워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분도 노인이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좀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3번 분은 이미 경험도 있으실 거고 특히 이제 센스가 있으세요. 직감이 있으시거든요. 또 이제 사람들도 맞춰서 들어올 거고 여러분은 이제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근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약간 일상생활에서 흩어져 있는 좀 그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뭔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는데 아직은 뭔가 구름에 떠 있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걸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뭔가 증명이 잘 안 되는 뭔가 줄기가 잘 안 잡히는 좀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능력은 있는데 그걸 검증할 만한 경험까지는 없는 거죠. 아니면 일을 할 때는 내가 뭔가 당연히 익숙한 방식이 있으니까 약간 감각에 따라서 그냥 무지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 문서화해라 이런 걸 강조하는 카드예요. 이제 그래야 이제 3번 분이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 운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뭐 귀인을 만나서 풀린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좀 이런 사람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조만간 나타나는 약간 책임이 조금 버거워지는 순간들? 이걸 내가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나?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어, 편하게 가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어 이런 유혹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물러설 때가 아니라 한번 좀 크게 뛰셔야 돼요. 이미 사실 뛸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뭔가 기회를 미룬다거나 안정적인 방향, 쉬운 방향 이런 거 선택하시기보다는 타이밍과 어떤 권력이나 좀 이런 것도 욕심내보시고 운의 스케일 자체를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4번 분들 카드를 보면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보면서 너는 좀 멘탈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 내면에는 좀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쉬고 싶다. 근데 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난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넘어져도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약간 이런 불안감 이런 게 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너는 멘탈 강하잖아. 뭐 결국 다 그래도 끝까지 할 거잖아. 약간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좀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더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약간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래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감이라는 게 밖으로 건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럼 쌓이고 이게 쌓이게 되면 점점 더 긴장감이 커지거든요. 늘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사고를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쉰다 그러면 뭔가 죄책감이 들 것 같고 좀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4번 분은 쉬지 못한 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쉬면 안 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 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배워왔는데 근데 사실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쉬긴 쉬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생각의 균열들, 지진이 곧 임박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카드로 베스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특히 좀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 안 보이는 좀 그런 데서 묵묵하게 뭔가 자기만의 불을 키워보고 좀 지켜온 그런 수호자, 좀 인류의 수호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뽑는 분들은 이제 한 번에 확 뭔가 열정을 태우기보다는 되게 꾸준하게 가는 분들이세요. 지속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면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굳이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좀 잘 지킬 수 있고 내려놓지 않고 확실히 좀 헌신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베스타 카드는 이게 우리도 사람이니까 너무 오래 이런 상태가 헌신이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나를 계속 어떤 스스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고 나를 결국 돌보지 못하거든요. 나를 조금 혹사시키게 되는 좀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늘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온 카드가 정원사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자기도 자기만의 정원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정원이 있는데 그걸 돌봐야 된다. 그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뿌리가 상할 수 있다. 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 경우에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그걸 다 감당해 왔기 때문에 힘든 거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즘 4번 분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요만큼만 실수해도 나는 왜 이래? 약간 자책하게 될 수도 있고 남들한테는 되게 관대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조금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고 있고 또 밤에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나는 지금 쉬면 안 돼. 나만 쉬는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달려가고 있잖아. 좀 이런 생각들도 강해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좀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책임감이 강해서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타로 카드도 보시면 칼 9번이랑 달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불안이 이렇게 강해진 상황들, 생각이 너무 많아졌고 이게 어떤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다. 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4번 분 가지고 계신 불안도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위험수위? 어떤 레벨이 있는데 그 불안감이 그걸 넘어섰어요. 현실보다 더 걱정이 많아진 거거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 두려움이 더 커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왔을 때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약간 이런 불안감이 강해지는 상황들.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점을 말해요. 이제 이러다 보면 주로 미래를 봤을 때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망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서 상상해요. 그래서 이 조합은 그런 생각을 진짜 이제는 멈춰야 된다. 특히 이것들을 다 혼자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베스타까지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결국 짊어져 왔고 혼자 책임지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고 그건 당연한 흐름인데 이제는 그걸 끝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다음 카드로 완주 9번이랑 완주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4번 분은 이제까지 좀 버티고 조금 인내하고 좀 이런 차원이 강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내가 고르게 되고 내가 선택하는 좀 그런 차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쥐어짜는 거 이게 사실 답이 아니래요. 지금부터는 어디에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잘 골라야 된다. 지금 마지막 카드로는 완주 여왕이랑 황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삶의 주도권이 당신한테 없었던 것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 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제까지는 아마 4번 분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기준들, 다른 사람이 명령하는 거, 또 세상이 요구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기준을 딱 정하고 세우는 그런 입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힘이 좀 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아마 사원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좀 그런 분이었을 거고, 어떤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빠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제일 먼저 메꾸는 사람. 뭐 아니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애매할 때, 그냥 내가 할게. 약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 그런 입장을 아마 계속 가져오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의 부담이 아니라 이제 결정, 누가 할까? 이걸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넘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자리를 빠지면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 지금 어떻게 할지 어레인지를 4번이 정해줘. 이걸 잘 나눠줘.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일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정의 무게감이 조금 늘어나는 좀 그런 쪽이라고 봐야겠죠. 사람들이 기준을 이제 여러분한테 잡을 거거든요. 이걸 네가 다 해.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가 결정해줘. 그럼 우리가 따라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회사나 뭐 가정 상황 혹은 관계 이런 거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신다든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와서 우리 이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4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번 얘기를 들어보자. 좀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직접 내가 다 뛰어다니면서 모든 구멍을 막아야 되고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사람들이 기다려줄 거고 여러분이 판단을 딱 내려주고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릴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 갑자기 위축될 수 있어요. 지금 구멍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4번이 이거 결정해줘. 이거 어떻게 일을 나눌까? 약간 이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 책임이 커지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다양한 일을 내가 메꾸면서 역할을 정말 헌신하면서 어떤 인생의 체력 이런 거를 키우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서 그 여러 가지 체급들을 다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크게 바라보고 일을 볼 때도 어떤 선후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결정 권한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야, 너 되게 기분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막 사람들 위에 네가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무게가 실리는 거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사실 이제는 그냥 더 열심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도를 조금 높여야 되고 좀 더 실력을 가다듬는 좀 그런 시기가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감으로 그냥 대충 빨리빨리 끝내는 그런 단계, 대충 빨리 버티고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피리를 불고 있거든요. 피리를 불 때는 처음에는 당연히 뭐 음을 배워야 되고 음표를 배우고 운지를 배워요.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런 음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곡을 연주하면서 좀 더 실력이 가다듬어지고 음표가 말하는 것들 아니면 작곡가가 여기서 원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이런 느낌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숨을 고르게 하는 거 이게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숨이 계속 연습이 돼야 되고 손가락도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연주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경지로 가려면 연습할 때도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는 카드예요. 연습을 할 때 그냥 막 열심히 하자 이런 거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연습에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내가 연습이 어떤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이런 날짜에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몇 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구멍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구조 같은 것도 다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조직에 들어가고 혹은 관계가 들어갈 때도 그냥 내가 일하는 사람, 그냥 구멍 메우는 사람 소진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 핵심인 사람 단순히 하나의 연주자를 뛰어넘어서 이 곡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거죠. 지금 마지막 카드에 호랑이가 나와 있거든요. 이 호랑이가 말하는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데 호랑이는 이제 그냥 참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관찰력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가 진짜 베스트 타이밍인지를 생각해야 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진짜 이제 4번 분은 오랫동안 참으신 것 같거든요. 막 급급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오히려 나서서 희생하신 그런 편이셨을 거예요. 근데 행운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상황을 처리하고 기다리고 그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양한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준비했고 그런 사람한테 맞는 타이밍에 와야 그게 행운이거든요. 여러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준비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때가 언제 올까 이런 불안감 같은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개인적인 생활이든 뭐 일이든 학교든 관계든 여기서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뭘까? 어떤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딱 주도권을 쥐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나 뭐 관계를 맺을 때나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은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틀어졌을 때 기준은 이것에 맞춰서 해야 돼. 기준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걸 또 당당하게 표현해 주셔도 돼요. 원래 사람 자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약간 멈춰있는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막 결정을 하자니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느껴져요. 안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도전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약간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요. 지금 상태를 뭔가 유지를 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자니 평생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여기서 이걸 꺾자니 뭔가 딱히 대안은 없는 것 같은 약간 인생 전반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행동으로는 잘 옮겨지지 않는 좀 멈춰있는 그런 모습도 느껴져요.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이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또 그리고 사람이 생각대로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사람마다 고민이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도 되고 멈출까 갈까 이런 고민 해야죠. 지금 하는 일도 그냥 잘 굴러가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또 변화를 하나. 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여기서 뭘 또 도전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당연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5번 분 마음 안에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결말이 이건 아닌데 약간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예 멈춰서 행복한 분이 아니세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내가 일을 좀 벌려볼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싹 치워버리고 다른 쪽에 좀 몰두하고 있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카드들이 오히려 되게 뾰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5번 분이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끝내야 돼요. 왜냐면 더 이상은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무의식이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바꿔야 돼.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이제는 가야 돼요. 오늘 핵심 카드로는 파라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파라우스 자체가 조금 바뀌는 운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파라우스 주인은 화성인데 화성은 진짜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카드 자체가 하나를 끝을 내야 된다. 또 끝을 봐야 그래야 다음이 열려. 되게 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파라우스 뽑으면 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은 어떤 마음은 떠났는데 현실이 이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불을 켜주면서 가야지. 마음 떠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완전히 끝을 내지를 못해서 계속 흔들리는 좀 그런 상태. 그래서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또 두 번째 카드로는 퍼펙트 키 이런 메시지도 나왔는데 이 카드도 보시면 주인공이 3장을 가지고 있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열지 않고 있어요. 문은 결국 열리거든요. 잠겨져 있지 않은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 열쇠 가지고 열면 끝이니까.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내가 진짜 안 열고 있어서다. 이걸 강조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5번 분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쇠로 문을 열어야 돼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선택을 미루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아마도 요즘 좀 같은 고민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실 수도 있고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열쇠를 돌려가지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요. 답을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좀만 더 이따가 하자. 약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는 진짜 인생이,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선택 좀 해달라고. 이거 지금 참고 버티고 묵히고 있다고 될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결단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간이 문제다. 지금 선택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타로 카드도 보시면 동전 8번이랑 동전 기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어떤 걸 되게 꾸준히 계속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까지 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오셨거든요. 문제는 이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 이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5번 분이 나는 진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결국 끝이야? 이게 다야?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 상태로만 하면 안 되고 방식을 바꿔야 되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이제 성공으로 간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음에는 컵 6번이랑 칼 6번 이렇게 6번이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조합이거든요. 뭐 추억 좋지. 뭐 교훈도 필요하지. 근데 이제 가지고 가야 해 라는 게 결론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머물면 안 돼. 언제까지나 어린 고양이로 살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또 황제랑 절제까지 가는 걸 보면 이제 진짜 좀 굵직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은 사실 황제랑 절제면 진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상황이 그냥 알아서 정리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고 계속 미뤄왔던 질질 끌고 왔던 그 질문 이제는 답을 내려야 돼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사실 답이 있으시잖아요. 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행동하셔야 돼요. 아마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을 수도 있고 되게 충분히 그걸 좀 계속 붙잡고 버텨오셨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할 만큼 해보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결정을 내리면 내가 이걸 놔버리는 건가? 이렇게 포기하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선택하는 진짜 나 자신을 선택하는 쪽에 가깝거든요. 마음이 일단 정리된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면 환경이 달라지면서 일이 정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더 이상은 내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이걸 끝내고 나면 내가 끝을 보고 변화를 선택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좀 이렇게 깨닫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운이 그냥 뭐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을 내가 여는 거고 문을 열면 진짜 갑자기 확 공기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까지 느끼게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동을 좀 결정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어서 내가 환경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차원에 가깝거든요. 이제는 내가 진짜 이직 생각하자. 여기서 머무르지 말자. 나 이사 가자. 약간 이런 것들을 결단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관계가 있는데 내가 좀 붙잡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오던 그런 관계, 내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매달린 관계, 아예 끝을 보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인데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기대고 있고 붙잡고 있던 습관, 이걸 아예 끊어내자. 내가 진짜 그만하자. 이런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아예 싹 그냥 내려놓고 끊어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나의 상황이 너무 플레인해서 너무 비슷해서 좋은 거를 확 집어넣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솔로로 있었던 분이 머릿속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계속 여기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드디어 결정하자. 새로운 사람 만나자. 내가 만나기로 결정하고 뭐 어딘가에 가입해보자. 이런 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나 소개팅 해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를 새로 배우는 분,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나 답을 알고 있잖아. 나 뭔가 자격증 따보자. 뭐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좋은 습관을 새로 시작하자. 모임에 들어가 보자. 뭐 새로운 루틴을 만들자. 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좀 이런 식으로 사실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보면 사실 답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더 이상 뭘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뭔가 정보를 더 모아야 될 것 같아. 사실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미 5번 분은 충분히 경험도 해보셨고 고민도 사실 오래 해오셨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마음속에는 답이 있어요. 이제는 마음이 말하는 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릴 때는 뭔가 우리가 상황이 완벽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 외모를 가꿔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미뤄왔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이 완벽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지니까 내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늦었다. 이미 늦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제일 빠른데?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기억해 두시고요.
그 결정을 내가 내렸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막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거를 뭐 대신 해줄 것도 아닌데 그걸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이 좀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에요. 또 지금 마지막 카드도 연결해서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5번 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라고 또 어떤 고민을 계속 하느라고 사실 에너지를 생각보다 좀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정을 일단 과감하게 내리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의 스케줄, 그거에서 약간의 여백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체력을 관리한다거나 뭔가 감정을 관리한다거나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가 말하는 게 변화에 대한 결정을 탁 내리고 나면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뭐 상황은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밀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내 일상에 착 붙으려면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잘 회복이 돼야 내가 이 선택에 대한 행운들도 되게 빨리 체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체력이 돼야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 뭘 배운다, 사람을 만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자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어요. 운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몸과 마음의 회복들이 잘 돼야 이게 운이 정말 내 운이 되면서 착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여러분이 먼저 내리시면 일단 진짜 5번 분만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열쇠도 이미 가지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세요.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 가면서 진짜 이게 내 운이 되도록 착 붙게 만들기. 그리고 진짜 5번 분을 위한 결정들 이제는 과감하게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